안녕하세요. 네, 그 국어과 강사하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송웅선 선생님과 함께 동명용어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1, 2, 3학년을 쭉 개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제가 1학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그 드린 추가 이제 설명의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드린 거는 그 내신 기출 분석해가지고 조금 더 문항별 자세하게 나온 자료이고, 그 다음에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는 이제 내신들이 플러스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좀 광범위하게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느냐를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담아봤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시면 동명여고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단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출제되는 작품의 개수도 많지 않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영역별로 진짜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이 현대문학, 고전문학, 독서, 문법 이 네 가지 영역을 시험마다 다 내거든요. 그리고 이 영역별로 작품도 뭐 많게는 한 7개에서 9개씩 내고 독서 지문도 한 4개씩 내요.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동명여고는 출제되는 작품의 개수도 매우 적고, 그 다음에 객관식 유형도 모의고사 대비가 이제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익숙하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동명여고가 어디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느냐 하면은 요 서술형 6문항에서 변별력이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서술형 문항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가 쉬우시냐면 단답형, 어휘로 쓰는 거, 아니면 뭐 문장이 아니더라도 구로 쓰는 거, 요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동명여고는 이 말 그대로 진짜 문장형 서술식으로 쓰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중학교 과정을 뭐 학원도 다니고 뭐 학교에서 공부도 했지만 사실 작문 공부는 아이들이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은 되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 자체를 아예 접근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친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써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출제자가 요구한 부분을 짚어내지 못하면은 거기서 감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5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시면 여기 1번에 객관식 20문항 66점, 그 다음에 6문항 34점이거든요. 배점이 100점이 낮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항당 5점에서 6점인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객관식 다 맞았다 하더라도 이 서술형에서 야금야금 1점, 2점 이렇게 이제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지 않지만 커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게 다 이제 서술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명여고 내신을 준비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이 서술형이겠다. 그래서 결국 고득점을 맞으려면 요거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이 서술형 문제가 기본형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문학작품에서는 역설법의 의미를 적고 그 역설법이 사용된 시행을 찾아라 라든지, 아니면 독서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핵심 개념에 관련된 뭐 문장을 찾거나 아니면 거기서 추론 문제를 좀 내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도 풀고 변형 문제도 많이 다뤄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객관식 문항이 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저의 관점이에요. 저의 관점이다라고 하면 뭐냐면 어느 정도 모의고사 대비가 좀 되어 있을 것이다. 언제? 방학. 근데 이제 사실 학생들이 지금 학원을 뭐 미리 좀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학원에서 지금 아마 다니고 계신다면은 모의고사 대비를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산모 대비해가지고 고등 뭐 모의고사를 좀 풀고 문학도 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고등 국어 윈터를 다녔는데 충분히 지금 공부가 잘 되었느냐 이런 걸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학원을 다녔다고 교재를 풀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어 공부할 때 좀 핵심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문제 이렇게 풀고 틀리면 항상 뭐 하라 그러죠? 오답 노트 적으라 그러죠. 왜 틀렸는지 점검하고. 국어도 그게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국어 공부나 이제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제 문제를 쫙 읽고 어떤 문항을 틀렸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해요. 아, 내가 이 부분 잘못 독해했구나. 근데 그거는 제대로 된 오답이 아니에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독서라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내가 예를 들어서 답이 1번인데 내가 2번 찍은 로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점검을 해줘야 돼요. 나는 왜 이거를 답이라고 생각했을까?
어디 문장에서 골랐을까? 이런 오답풀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거를 꼼꼼한 친구들은 노트에 적을 것이고 아니면은 노트에 적지 않아도 혼자서 사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문제만 풀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안타깝지만 그건 좀 시간 낭비했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1학년 어느 학교든지 1학년, 2학년까지는 문학이 좀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문학에서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개념어예요. 혹시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국어에서 이론이다라고 하면 국어가 무슨 이론이 있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국어 이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여고 작년에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이었나? 거기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보기의 내재적 관점에 따라서 뭐 가를 뭐 분석하시오. 근데 학생들이 내재적 관점이 뭐야?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답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이 내재적 관점이 바로 문학 개념어, 그러니까 문학 이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방학 때 꼭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잡고 가면은 사실 2학년 때까지 내신 잘 나오기 힘듭니다. 내신뿐만이 아니에요. 모의고사도 잘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개념학습,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 많이 풀기보다는 한 지문을 제대로 푸는 연습.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사실 문법은 중등국어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등국어의 문법 기반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사실 고등국어가 되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법 같은 경우는 따로 시간을 들여서 중등 과정을 복습을 할 필요는 없고 고등 문법에서 배울 때 본인이 취약한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그때 같이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쭉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좀 파트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이 이제 시험 유형이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사실 이거는 내신 문제뿐만 아니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유형은 모의고사 따라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이합니다. 뭐 소설에서는 작품의 내용을 이해했느냐, 그다음에 서술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심리가 무엇이고 태도가 무엇이냐, 주제나 관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고등뿐만 아니고 중등 과정에서도 다 연습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라이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보신 부분에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을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맨 마지막에 제가 넣어놨어요. 맨 마지막에 영역별 국어학습 전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 내용이 가장 짧기는 하지만 제 오늘 설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국어 딱 들어가실 때 동명여고가 내신의 시험 범위가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명여고 내신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다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내신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때는 내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모의고사 대비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신과 이제 수능이 대치가 되는 것이냐?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지나고 이제 1학년 2학기까지 지나면 어떤 친구들이 생기냐면은 이제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내신 점수를 못 받을 경우, 여학생들은 많지 않은데 남학생들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난 내신은 망했어. 그냥 이제 수능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되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의 경영성은 특히나 동명여고 서술형이 좀 특이하기는 하지만 내신하고 수능형 문제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될 거고요. 2학년 때까지는 저는 내신을 좀 집중해서 준비해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신을 버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집중해서 2학년 때까지 2학년 2학기 기말까지는 꼭 내신을 집중해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꾸준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대로 1학년 때는 양보다는 질이에요.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매산비를 다 끝냈어. 그 다음에 마더텅을 다 끝냈어. 수특을 다 봤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수업에서 이제 내산비 같은 것들을 숙제로 내주면은 아이들이 다 맞았다, 틀린 것도 다 오답 체크 해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문제를 틀린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내요. 다 틀려요. 맞았던 문제도 틀려요. 그러니까 오답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지문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일단은 처음엔 그렇게 해주셔라. 왜냐면 나중에는 이게 점차 독해력이 늘게 되면서 시간이 줄어들어요. 어차피. 그래서 시간 관리는 3학년 때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2학년 중반, 3학년 때부터 하시면 되고 1학년 때는 억지로 시간 안에 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한 지문을 완벽하게 독파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아마 아이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아이들마다 성적이 다 다르고 지금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국어 실력이 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선행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명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범위가 많은 학교는 제가 3월 초부터 내신 대비를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마 동명여고는 제가 시험 보기 한 5주? 6주 전쯤부터 내신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모의고사형으로 조금 준비를 하고 내신 대비 기간에 집중적으로 내신 대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끝나고 방학 때 방학 특강으로 진행하시고 또 내신 보시고 이런 루틴으로 가져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